안녕하십니까? 8주차 2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내를 공부할 건데요. 중간내에 어떤 핵들이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중간내에 있는 구조물들, 핵들과 그 다음에 엑손이 지나가는 통로들을 볼 건데요. 중요 핵 중에 하나인 적색 핵의 구조와 기능을 여러분들과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또 안쪽 섬유띠, 메디알 렘니스커스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의 구조와 기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덮개 부분은 이제 그 등 쪽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쪽에 있는 구조물과 기능을 공부하고요. 마지막으로 3번, 4번 뇌신경이 여기 있습니다. 뇌신경 핵의 구조와 이어지는 그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면 3개의 그림하고요. 또 다른 단면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자른 단면이에요. 세지탈 플랜이죠. 이렇게 잘라서 본 그림이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들은 이렇게 자른 겁니다. 호리존탈하게 수평 절단에서 자른 거죠. 그래서 세지탈로 자른 중간내 절단 부위를 위 부분과 중간 부분과 아래 부분, 중간내 부분을 다시 3개의 부분으로 잘라서 본 그림이 바로 A번, B번, C번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먼저 A번 그림을 보면요. 사이내하고 중간내 이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내는 탈라무스를 말하는데 이 위가 탈라무스였죠. 그래서 탈라무스와 미드브레인, 여기가 미드브레인이고요. 미드브레인. 여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반복해서 계속 나오겠지만 폰스, 여기는 메듈라입니다. 그래서 탈라무스, 미드브레인, 폰스, 메듈라인데 탈라무스와 미드브레인이 연결되는 부위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 둔덕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아래 둔덕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슈페리어 콜리콜리스하고 인페리어 콜리콜리스를 배웠는데요. 뒤에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게 2개였어요. 자, 위에 튀어나와 있는 볼록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둔덕, 슈페리어 콜리큘러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인페리어 콜리큘러스, 아래 둔덕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3개의 그림을 보면 지난 시간에 미드브레인의 구조를 배웠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 그림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고요. 눈이 보인다, 다크서클이 있다. 그렇죠? 여기 동그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 그래서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도잘 파트고요. 그다음 밑에가 벤트랄이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5분의 4와 5분의 1로 나눠지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슈페리어 콜리콜러스 부분에 잘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 2개의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볼게요. 딱 봤을 때 뭐가 차이 납니까? 그렇죠. 여기는 빨간 눈이 2개가 보이고요. 여기도 2개가 보이는데 얘는 지금 빨간 눈이 보이지 않죠. 빨간 눈은 뭐였습니까? 레드 뉴클레어스예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레드 뉴클레어스는 어디에 존재한다? 맨 위에 부분하고 중간 부분은 존재하지만 아랫 부분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레드 뉴클레어스 구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메디알 렘니스커스다. 메디알이라는 말은 안쪽이란 뜻이에요. 렘니스커스라는 말은 섬유 모양의 띠라고 돼 있죠. 자, 섬유라는 말하고 띠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건 핵일까요? 아니면 엑손이 있는 패스웨이, 트랙일까요? 자, 트랙을 의미하죠. 트랙을. 띠라고 했다는 건 이렇게 길다는 거니까 트랙을 의미하고 엑손이 있는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메디알 렘니스커스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까요? 레트럴 렘니스커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레트럴 렘니스커스는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 있네요. 레트럴 렘니스커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2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검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멜라닌 색소가 많은 뉴로멜라닌 있는 곳이어서 흑색질, 서브스탄티아 니그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분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컴팩트한 부분과 레티큘라타, 좀 얼기설기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왔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여기 밑에 있는 서브스탄티아 니그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레드 뉴클러스 비슷합니까? 그렇죠? 자, 여기 요 부분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요 부분이. 자, 요 밑에 부분 보니까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레드 뉴클러스가 안 보이고요. 그 다음 메디알 렘니스커스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자, 그럼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 뉴클러스 적색핵인데요. 달걀 모양을 띠고 있다. 달걀은 이런 모양이죠. 혹은 짧은 소세지 모양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붉은색을 띠고 있다. 그 이유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자, 이 그림은 세지탈로 나눠져 있는 브레인스템을 세지탈로 자른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미드브레인에 해당됩니다. 자, 요만큼이죠. 미드브레인. 뒤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슈페리어 콜리큘러스. 여기는 인페리어 콜리큘러스가 보여요. 요건 뭐였습니까? 솔방울 모양의 셈이었다라는 걸 배웠죠. 자, 요 안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이 바로 레드 뉴클레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자른 단면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요 바로 전에서 이야기했죠.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체의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한다. 자,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자,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물컵이 아주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머그잔이라고 생각하면 묵직할 거예요. 그럴 때는 놓치지 않으려고 좀 꽉 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얇은 종이컵이라고 생각하면 꽉 쥐면 어떻게 될까요? 꽉 쥐면 종이컵이 찌그러지면서 물이 넘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양으로 쥐어야 돼요. 또 만약에 망치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내리친다고 할 때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쥐어야 되죠. 쥐는 기능은 똑같은데, 동작은 똑같은데 쥐어져야 되는 어떤 근육이 수축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톤은 하이퍼톤이 있어요. 하이퍼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하이퍼톤입니다. 저 하이포톤이 있어요. 네, 요거는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늘어져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이제 살이 찌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긴장이 좀 내려가고 뱃살이 좀 많아지면 배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100m 달리기를 막 하고 돌아오면 배가 쑥 들어갑니다. 배에 있는 근육이 톤이 올라간 거예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배가 나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쥐는데 쥐고서 쓸 때 힘을 꽉 쥐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만큼만 힘을 주거든요.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을 긴장도라고 얘기합니다. 신체의 근육 긴장도. 레드 뉴클레어스는 다른 곳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신체의 적당한 긴장도를 만드는 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적당한 긴장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온몸에 힘을 주고서 절대로 안 움직이도록 꽉 수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조금만 넘어지려고 해도 조금만 균형을 잃어 넘어질 거예요. 유연해야 돼요. 그런데 또 너무 유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머슬톤을 유지해야만 자세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영향을 주는 것도 바로 레드 뉴클레어스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수의적인 운동 명령을 제공한다. 우리의 몸은 항상 의지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생각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센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적색핵이 어떻게 이런 연결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명령을 다른 곳으로 내어주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레드 뉴클레어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도식해 놓은 그림인데요. 두 군데서 신호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뇌에 있는 겉질에서 신호가 내려가요. 자, 내려가서 척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근육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근육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근육에 의해서 이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므로 이 모터 뉴런이 머슬 파이버의 수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세가 유지되거나 동작이 나오거나 어떤 근육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 트랙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CST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얼굴이나 목으로 가게 되면 CBT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뇌에서 척수로 바로 가는 그런 트랙이 CST가 있는 반면에 신호가 하나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레드 뉴클레어스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레드 뉴클레어스는 이 신호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정보 혹은 대뇌로 가서 312와 같은 감각의 정보가 받아들인 것을 인풋을 받게 돼요. 또 하나는 어디서 신호를 받냐면 소뇌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소뇌는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균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소뇌가 레드 뉴클레스에 신호를 줍니다. 레드 뉴클레스는 세 곳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신경이면 여긴 날신경이죠. 자, 어디로 나가느냐? 다시 척수로 가게 됩니다. 이 트랙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해요. 레드 뉴클레스에 시작해서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RST라고 우리가 이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물체로 갑니다. 망상체는 이제 구용어고요. 그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이에요. 레티큘러 포메이션. 자, 그럼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간 정보는 어떻게 하냐면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간 정보는 다시 또 이쪽으로 갑니다.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역시 근육이 수축하는 데 영향을 줘요.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지금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있어요. 요거는 또 뒤에 가서 레티큘러 포메이션 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신호는 어디로 가냐면 올리브로 갑니다. 올리브는 약간 곱창 모양처럼 생겼는데 어디에 있냐면 메둘라 오블랑가타, 메듈라에 있는 핵입니다. 메듈라에 있는 핵인데 이곳에서 온 이 신호는 다시 소뇌를 가요. 자, 이곳은 뭘 형성하고 있냐면 서킷, 회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 뉴클레스가 이 전에 뭐라고 했냐면 신체의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한다고 했고요. 자세를 유지한다고 했고 불수의적인 운동 명령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대뇌와 소뇌에서의 신호를 받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척추로 보내거나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보내거나 올리브를 통해서 소뇌로 가는 서킷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조절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메디알 렘니스커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요. 메디알 렘니스커스의 트랙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요 얘기를 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작게 되면 여러분들의 유인물을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머슬 스팬들이라는 말과 GTO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머슬 스핀들과 GTO는 합쳐서 어떠한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해요. 프로프리오셉션. 자,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일반적으로 잘 들어진 않는 건데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머슬 스핀들은 어디에 있냐면 머슬 스핀들이니까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육에 있어요. 자, GTO는 골지란 사람이 발견한 기관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텐던에 있는 기관이에요. 골지 텐던 올관. 자, 얘는 근육에 있다. 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텐던에 있어요. 자,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근육의 끝부분에는 텐던이에요. 그 텐던 부분에서 나온 원비 파이버라는 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GTO라고 합니다. GTO. 자, 머슬 스핀들의 엑스트라피셜 파이버하고 병렬적인 구조로 같이 들어있는 얘를 우리가 MS, 머슬 스핀들이라고 해요. 자, 머슬 스핀들은 뭘 알게 해주는 거냐면요. 근육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센싱하는 겁니다. 언제 흥분하느냐? 근육 길이가 늘어날 때 흥분을 합니다. 자, GTO는 언제 흥분하냐면요. 근육이 수축을 해서 텐던과 이쪽에 본이 있겠죠. 뼈 사이가 얘가 일로 가고 얘는 고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장력이 늘어날 때, 그래서 건의 힘줄에 힘줄의 장력을 측정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근육이 수축했느냐 이완했느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머슬 스핀들이고 GTO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얘네들이 알려주려고 하는 건 고유 감각입니다. 고유 감각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자세 혹은 위치 감각이라고 해요. 제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르죠? 다른데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그 알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머슬 스핀들과 GTO가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진동각, 위치 감각, 압각, 분별 촉각 등을 이렇게 리셉터가 받아들여요. 뭐 각각의 감각에 대한 리셉터는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냐? 여긴 서비칼이고요. 여긴 럼바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팔에 대한 정보고요. 예. 여긴 다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리에 대한 정보. 정보가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경의 척수의 뒷부리로 들어갑니다. 도잘 루트로 들어가요. 뒷부리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상행합니다. 위로 올라가요. 뒤로 들어와서 뒤에서 올라간다. 올라가다 보면 이 섬유 줄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자, 척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안에 나비 모양의 부분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뒤의 부분은 우리가 도잘 칼럼, 여기는 레터럴 칼럼이라고 해요. 자, 여기는 이제 벤트랄 파트가 되겠죠. 뒤에 있는 부분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파이버가 많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많으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뒤에 있는 기둥이다라고 해서 도잘 칼럼이라고 합니다. 자, 도잘 칼럼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게 두 개의 경로로 올라와요. 하나는 그라실 뉴클레어스, 하나는 큐네이티드 뉴클레어스. 그라실과 큐네이트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는 팔에 대한 정보고 하나는 다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리에 대한 정보가 안쪽에 있어요. G 그라실 다리 이렇게 나중에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바깥쪽에 있는 건 C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G다리 C8 나중에 또 이게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셔갖고 이걸 다리라고 안 하고 발이라고 외워놓고 이 C자하고 연결해서 C발이냐 C8이냐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C는 8입니다. 8. 그래서 큐네이트 뉴클레어스라는 거, 그라실 뉴클레어스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고유 감각이라든지 이런 감각들이 올라오는 섬유, 엑손의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 기둥이 아래 숨내, 인페리어 메듈라 오블랑가트에서 교차를 합니다. 교차를 한다는 건 오른쪽이 왼쪽으로 넘어간다, 왼쪽이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는 걸 뜻해요. 교차를 한 다음부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행을 합니다. 안쪽을 들어와서 상행하는 것, 숨내에서 교차되어 중간내까지 연결된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경로 바로 메디얼 렘니스커스입니다. 자, 뒤로 갔을 때는 이름이 뭐였냐면 도잘 칼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어로 DC라고 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D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다. 메디얼 렘니스커스. 자, 여러분들 이 단어를 꼭 외워주세요. 우리 감각 그 312 영역 대뇌 겉질의 1차 감각 영역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CML이고 하나는 STT인데요. 그 중에 DCML에 대한 경로입니다. 여기를 미드브레인, 이 메듈라 이런 부분, 브레인스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스파이널 트랙 공부할 때 유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쪽 섬유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듈라 파트 때는 이렇게 일자로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숨내에 대일 때는 살짝 들어 올려지고 그 다음에 다리내 위쪽에서는 수평으로 되다가 그 다음 미드브레인에서는 벌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상. 다시 말해서 이 띠는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꼬여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메디얼 렘니스커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단면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팔을 든 모양이죠. 거의 끝까지 다 와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약간 이 정도예요. 뒤에 가서 이제 폰스를 공부할 땐 수평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볼 텐데 이 안쪽 섬유티는
고유감각, 진동감각 등 몸에서 오는 감각들을 312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경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서 중간내 수도관이 보이고요. 중간내 수도관이 보이고 이제 아까가 보였던 부분들은 좀 어두운 색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레드 뉴클레스, 그다음 서브스탄티아 니그라들 없고 뒤에 있는 부분에 세레브럴 어큐덕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큘러모터 널브라고 되어 있는데 3번 신경입니다. 3번 신경. 그 다음에 MLF라는 기능이 있어요. MLF라는 부분. MLF는 안쪽에 있는 세로로 된 다발이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어떤 외부의 반응에 의해서 눈이 움직이는 걸 조절하는 건데 그 외부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각과 그다음 평형 감각입니다. 시각과 어떤 평형 감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머리와 목과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하는 그런 경로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덮개 파트예요. 텍툼인데요. 텍툼. 자, 중간내 수도관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5분의 4와 뒤에 있는 5분의 1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텍툼입니다. 자, 텍툼은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죠. 여기. 우리가 이 부분을 베이잘 포션이라고 했고 이 부분을 태그멘텀이라고 했고 맨 뒤에 부분을 루프 플레이트라고 했죠. 루프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슈페리어 콜리큘러스가 있고 인페리어 콜리큘러스가 있습니다. 콜리콜리는 어스의 복수형이고요. 탈라무스에서 LGB 뭐였죠? LGB, MGB 했었습니다. MGB는 청각에 대한 거, LGB는 시각에 대한 거였죠. MGB. 자,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다? 시각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청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전달해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는 거야. 꽝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꽝 하고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면서 보게 되죠. 번쩍합니다. 또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시각적인 신호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그 신호에 따라서 고개를 돌리게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을 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슈페리어 콜리큘러스고요. 예기치 못한 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눈과 머리를 돌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인페리어 콜리큘러스의 역할입니다. 인페리어 콜리큘러스는 핵이 3개예요. 센츄럴 가운데 있는 거, 페리센츄럴. 페리란 말은 주변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익스터널 뉴클레어스. 그 바깥쪽에 있는 거 이렇게 3가지의 핵입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가다가 고양이가 가다가 쥐 소리를 들었어요. 찍 소리 들으면 바로 탁 반사적으로 움직이죠. 소리를 듣고 가면 이런 겁니다. 또 거기서 뭐가 슉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걸 봤어요. 딱 따라가게 되죠. 그런 것들은 슈페리어 콜리큘러스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자연스럽게 뭐가 날아온다든지 그런 피한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역할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뇌신경의 핵을 볼 건데요. 3번 신경과 4번 신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면요. 유일하게 이 뒤로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뒤로 빠지는 게 바로 4번 신경입니다. 트로클리어 뉴클레어스, 도르래 신경이고요. 도르래 신경에 대해서 우리 뇌신경 할 때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색깔이 연두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레드 뉴클레어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가는 게 있어요. 얘가 크레니얼 러브 3번입니다. 눈돌림 신경이죠. 눈돌림 신경인데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면 이건 핵이 몇 개예요? 한 개가 아니다.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하나는 눈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작용하고 하나는 빛에 대해서 반사하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 2개의 핵이 어디에 있다? 미드브레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핵에 대해서는 뇌신경 할 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색핵에 대한 구조 배웠습니다. 소세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눈에 있는데 맨 아래쪽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했고요. 기능은 신체에서 자세 조절을 하는데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디알 렘니스커스는 고유감각이라든지 분별적 촉각이라든지 진동감각 그런 감각들, 위치에 대한 감각들을 전해주는 엑선, 트랙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기능은 우리 몸에 있는 머슬스핀들이나 GTO나 아니면 감각을 알려주는 그런 리셉터에서 온 신호를 도잘 칼럼을 지나서 메디알 렘니스커스, 브레인스템에서 메디알 렘니스커스를 통해서 탈라무스를 통해서 312,
1차 감각 영역으로 가게 되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안쪽 소미티였고요. 그다음 텍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슈페리어 콜리컬스와 인페리어 콜리컬스가 있다. 뇌신경에는 3번 신경과 4번 신경액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4번 신경이 뒤로 나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